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똥 때문에 군함을 출격시킨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아니,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왜 똥 때문에 무시무시한 군함을 보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840년대 미국. 당시 미국의 시민들이 말한다. 야, 우리 미국에도 산업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랬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점차 산업화가 진행됐다. 공장이 늘어나고 철도가 깔리고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그런데 당시 미국 정부는 크게 혼란스러워했다. 아,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 미국의 인구가 너무 빨리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미국의 식량 부족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이처럼 산업화 당시 미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당시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리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예?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미국 땅 자체의 상태를 좋게 해서 농산물이 더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땅을 좋게 만들 수 있죠? 예, 그 비결은 바로 해조분입니다. 그랬다. 이름하야 해조분. 여기서 해조분이란 새나 박쥐의 똥이 바위 위에 쌓여 굳어진 덩어리로서, 이 해조분을 마치 거름처럼 땅에 뿌리면 그 땅의 상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즉, 똑같은 땅이라도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그리하여 때는 1840년 미국 정부는 페루산 해조분을 들여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세요. 자, 여기 이 땅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이 땅은 페루산 해조분을 뿌려놨었고요, 저기 저 땅은 해조분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확실히 해조분을 뿌린 쪽에서 벼가 잘 자라네. 그랬다. 해조분의 효과는 확실했고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니 이보시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해조분 1kg에 1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1kg에 100만원이라뇨. 에헤이, 억울하면 직접 해조분 채취하시던가요. 이처럼 당시 미국으로 수입되던 해조분의 대부분은 영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회사들은 미국에 파는 해조분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있었는데, 결국 참지 못한 미국의 기업인들이 뭉쳤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국 회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우리 미국 기업인들끼리 돈을 투자해서 해조분 회사를 하나 차리시지요. 그랬다. 더는 휘두를 수 없었던 미국의 기업인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미국 국적의 해조분 회사를 창업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을 찾아가는데, 대통령님, 저희는 이제 곧 남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있는 무인도를 찾은 뒤 해조분을 채취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저희가 안전하게 해조분을 싣고 미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미국 정부는 여러분이 새똥, 아니 해조분을 안전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군함을 함께 파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처럼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군함을 보내 미국 회사가 안전하게 해조분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피어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말한다. 앞으로 미국 시민이 무인도에서 해조분을 발견할 때마다 해당 섬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 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즉, 미국인이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곳은 곧 미국 땅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남태평양 그리고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은 점점 미국의 땅이 되어갔다. 이후 미국도 안정적으로 해조분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때는 1889년 미국이 해조분을 들여오고 있던 나베사라는 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당시 나베사 섬에서 해조분을 들여오는 미국 회사는 주로 미국 서부의 도시 볼티모어의 흑인 노동자들을 고용했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일하는 환경은 정말 끔찍했다. 예를 들어 나베사 섬의 백인 감독관들은 흑인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밧줄로 매달아 때린다든지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참지 못한 흑인 노동자들 무기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백인 감독관 5명이 사망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이 에드워드 스미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을 나베사 섬에서 백인 감독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랬다. 나베사 섬에서 백인 감독관을 살해한 혐의로 에드워드 스미스를 포함한 흑인 노동자 몇몇은 교도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이때 이것은 흑인 인권에 대한 탄압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흑인 인권운동가들은 나베사 섬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문제 삼으면서 잡혀간 흑인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고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에드워드 스미스, 당신은 나베사 섬에서 백인 감독관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비밀리에 미국의 군함 USS 키어세이지 호를 나베사 섬에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키어세이지 호의 장교들은 저에게 이렇게 보고하더군요. 나베사 섬의 환경은 지옥입니다. 감옥과도 같은 시설에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요. 국민 여러분, 저는 에드워드 스미스에게 내려진 사형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 당시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나베사 섬으로 군함을 파견했었다. 결국 나베사 섬의 끔찍한 근무 환경을 알게 된 해리슨 대통령, 어느 정도 에드워드 스미스의 죄를 감형해 주었다. 그리하여 에드워드 스미스는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을 살게 되었다. 지금까지 똥 때문에 군함을 출격시킨 미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미국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해조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동물의 변을 걸음으로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해조분은 또 처음 알게 됐네요. 자,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해조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계 유대인이었던 과학자가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과학자의 별명이 지구를 구한 사나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이 과학자의 이름 프리츠 하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 프리츠 하버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안녕!